안녕하세요. 오늘은 2008년도 1번 문제 저번에 풀다가 못 푼 부분들 다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C번, D번, 2번까지 풀 것 같아요. 이제 문제 영상은 점점점 좀 더 느려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 빠르게 문제랑 해설만 풀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쪽으로 문제 요청하시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랑 해설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이 부분들은 LSE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매치데이가 9월 11일자로 잡혔다고 하는데 마음이 많이 조급하실 거예요. 그래도 이제 영상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셔가지고 시험 보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필기도 합격하시고 면접도 합격하셔가지고 제 영상 볼 일이 없게 만드는 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목적이겠죠. 오늘도 일단은 제가 아는 부분들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할 테니까 이제 조금씩 문제 푸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어떤 문제인지 다시 한 번만 이제 복기를 해볼게요. 자, 1번 같은 문제는 그리고 좀 중요한 게 LSE 문제 중에서 금융공기업 문제로 실제로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 한국은행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은행은 뭐 워낙 별의별 문제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제외하고 일반적인 금융공기업 문제에서는 이 정도 선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실제로 이제 그냥 설명 한번 저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복기만 해볼게요. 이런 모형이 있었어요. 자, 이때 이제 오차항이라 했었죠. 오차항의 기대값이 0이고 오차항의 분산이 시그마 u제곱으로 동일하다. 자, 요거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한마디로 요거는 뭐 이제 이렇구나 하면서 참고해서 쓰면 되는 거고,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이게 바로 동분산 가정이죠. 분산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자, U는 U1, U2, U3 다 바뀌더라도 얘 분산값은 시그마 제곱으로 동일하다. 일종의 상수항이다 라는 부분을 좀 이렇게 명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일단은 이제 계속 설명해 볼게요. 근데 이제 연구자 같은 경우 연구자가 요 식을 요렇게 추정을 해야 되는데 혼자 x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면서 요렇게 연구를 이제 x와 y의 관계를 설정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는 불필요한 변수를 추가한 변수 추가의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단답형 문제라면 변수 추가의 문제는 항상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또는 변수를 만약에 추가한 게 아니라 반대로 변수를 누락한 경우에는 편의가 발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으시면 되시는데 그거를 하나하나씩 증명하는 문제이고,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것들이 실제로 금융공기업에서는 자주 기출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연구자가 이렇게 잘못 추정을 해가지고 뭐 이렇다고 뭐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원래 회기식은 요건데 자, 참고하시면서 가봅시다. 자, A번에서 우리는 이 베타1의 추정값인 이 베타1의 추정값을 이제 베타1 햇이라고 할게요. 베타1 햇이라고 베타1 햇이 있는데 요 추정값이 뭐라고 알게 된 거예요? 아, y 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증명을 이렇게 했었었죠. 두 번째로 이제 R스퀘어 값이 0이라는 것까지 알게 됐었어요. 뭐 이거는 그냥 단순 수학인데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게 금융공기업 채점의 포인트는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계량경제학에서 어떤 예외 없이 답이 풀리는 것들 위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수학적으로 따다닥 하고 풀리는 것들 위주로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10번 문제 봐보도록 할게요. 자, Y바가 불편 추정량, unbiased estimator라는 거를 증명해라. 베타1에. 자, 일단 Y바가 뭐냐? 이거 베타1 햇. 그러니까 즉 내가 추정한 이 베타1 햇. 만약에 이게 진실한 회기식이고 요렇다라고 가정을 하고 회기식 OLS를 돌렸을 때 추정한 값이 바로 Y바였잖아요. 이 Y바란 놈이 불편 추정량인 어떤 증명을 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불편 추정량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일종의 계속 이제 앞으로도 뭐 이전에도 영상에서 계속 불편 추정량 하는데, 불편 추정량이라는 건 이 내가 찾고자 하는 추정량이 좋은 추정량인지를 이제 알려주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편의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종의 0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이번에 양궁 제가 좀 아주 재밌게 봐가지고 양궁을 기점으로 원이 좀 말도 안 되는데 여기가 이제 중심이에요. 원에 마음의 눈으로 보시죠. 자, 여기 중심인데 여기다가 이제 화살을 막 쏘고 있어요.
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꽂히는 화살들이 뭐 이렇게 10점이 똑같은 10점이라도 이렇게 잡힐 때고 이렇게 잡힐 때도 있고 이렇게 잡힐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0점이 제대로 잡혀 있으면 이 중앙선을 기준으로 무작위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내가 화살을 쏘는 이쪽에 맞고 있어요. 이분은 화살을 사실 엄청 잘 쏘시는 분입니다. 이쪽으로 모여 있잖아요. 그럼 0점을 요만큼 이렇게 클리크 변동 네, 클리크란 말 너무 오랜만에 듣네요. 이렇게 변동을 하면은 실제로는 여기에 아주 좋은 추정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혼자 편의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중심값으로부터 이쪽으로 계속 떨어져서 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 추정량이라는 건 내가 뽑은 추정량값, 내가 얘를 추정하고 싶은데 그 값이 어떤 값이 나왔을 때 이 값이라는 게 0점이 잘 맞춰 있는가, 즉 기대값이 내가 진짜로 찾고자 하는 값에 이제 찾고자 하는 값과 같은가, 이거를 알려주는 하나의 좋은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제 이러한 불편 추정량 문제가 나면 항상 기대값으로 수학 산식을 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값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자, AB는 상수고 XY가 이제 확률 변수라고 했을 때, 자, 이거 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EAX 플러스 BY 값이 자,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 덧셈 법칙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A는 상수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오고, B도 상수기 때문에 앞으로 빠져나오고, 이제 확률 변수인 X랑 Y만 남는다. 자, 이런 것도 다 배웠을 거예요. 자, 특징 외워보시고요. 자, 이것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확률 이제 곱셈 법칙으로 배웠던 거죠. 이 XY는 EX, EY로 찢어질 수 있어요. 다만 이거는 X랑 Y라는 확률 변수가 서로 독립일 때 라는 전제가 있었죠. 다 기억하시죠?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셨을 거라 믿고, 자, 이런 부분들 다만 기억을 다시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Y바가 베타 1의 불편 추정량이다 이런 말 나오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expectation 베타 1의 추정량을 값이 베타 1이 이제 추정을 해보니까 OLS로 실제로 돌려보니까 이게 Y바였는데, 그럼 이 Y바의 추정값이 내가 실제 찾고자 하는 베타 1이구나, 요거를 증명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이 이렇게 갑니다. Y바는 이 n분의 Y, 이제 Y바의 개념이죠. 이게 n분의 yi. 자, 근데 우리가 일단은 하나씩 위에 이제 있으니까 봐보면은, 자, yi는 요 놈이야. 여기를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대입을 했더니 이게 y expectation 베타 1 플러스 u바로 바뀌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잠시만요. 요렇게 될 수 있겠네요. 이 시그마 yi라고 하면 시그마 yi고, 요거는 n 베타 1 플러스 n ui 이렇게 바뀔 수 있겠네요. 이거 조금 식을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서 그냥 설명을 하면서 그냥 하도록 할게요. 그냥 여기서 이제 이걸 보면서 하면은 이제 이게 베타1이 이제 시그마 값이니까 베타1이 n개가 있으니까 n 베타1 나누기 n이니까 그냥 베타1이 된 거고요. u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그마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시그마 ui를 n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u바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얘는 상수니까, 일종의 상수니까 바깥으로 빠져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 expectation u바가 되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가정 중에 하나 그 가정 중에 오차항의 기대값이 0이다라고 아까 문제에서 나왔었잖아요. 여기서 expectation value가 0이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ui는 0이니까 이 u바도 동일하게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0으로 사라집니다. 즉 베타1만 남기 때문에 베타1이다. 자, 이렇게 증명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언제든 증명할 수 있게 어떤 하나의 원칙, 불편 추정량은 항상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구나 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D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보면은 이제 분산값이 n분의 시그마 u제곱임을 증명하라. 자, 이런 것도 이제 간간히 이 정도 수준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수식도 아니기 때문에 연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마디로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 보면 해답이 막 써져 있지만 너무 간략하고요. 한마디로 이게 베리언스, 오늘도 악필인데 마우스로 써서 좀 더 악필이 되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베타 1 햇이 한마디로 n분의 시그마 u 제곱임을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일단은 이제 하나씩 조금씩 봐야겠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자, 베리언스 베타 1 햇은 실제로는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분산값의 증명 서식을 먼저 좀 봐야겠죠. 수식을. 자, 첫 번째 베리언스 x라는 거, 이것도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건데, 베리언스 x는 2x의 x 빼기 2x의 전체 제곱이다. 하나의 이제 값에서 기대값을 빼서, 이거 편차라고 하죠.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기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 분산값의 증명입니다. 뭐 증명이라기보다는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건 베리언스 베타1 같은 경우에는, 자, 베타1이 뭐랑 같았었죠? 저희가 y 바랑 같다고 아까 전에 A번에서 풀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갑자기 이제 뭐 요 베리언스 베타1 햇이나 뭐 요 말이랑 똑같은 말이니까 요거가 expectation 갑자기 y바로 바뀐 거예요. 이게 베타1 햇인 거겠죠, 사실. 베타1 햇 빼기 expectation 베타1 햇의 이제 값이다. 근데 그거를 그냥 y바로 다 바꾼 것 뿐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봅시다. 자, 그렇게 되시면은, 자, 우리가 y바를 먼저 좀 이렇게 수식을 잠깐 봐볼게요. y바라는 건 n분의 시그마 yi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베타 i고 그냥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참 준비를 이리저리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간혹 이제 수식 증명을 준비를 못한 게 있을 수가 있어서, 자, y바는 n분의 시그마 yi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베타1 아까 전에 yi 부분이 베타1 플러스 ui이기 때문에 요렇게 되면은 요 부분은 베타1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ui 부분은 시그마 ui를 n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u바가 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베타1 값을 빼고 전체를 제곱하는 게, 여기서 왜 베타1 값이냐면 이 y바의 기대값이 베타1이면 우리가 c 번을 통해서 불편 추정량임을 여기서 증명을 다 했었잖아요. 그쵸? 이 y바가 결국 베타1이다. 이걸 증명했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베타1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딱 소거가 되잖아요. 한마디로 expectation u 바의 제곱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expectation u 바의 제곱은, 잠시만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증명을 해놨는데, 잠깐 봐볼게요. expectation u 바의 제곱이 왜 이렇게 나오냐? expectation u 바라는 건 n 제곱분의 이제 u 바라는 게 n분의 시그마 ui니까 이제 제곱을 했기 때문에 n 제곱분의 1이 앞으로 빠져나왔고요. 그다음 ui 제곱이 여기 그대로 붙습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 이제 이거를 좀 전개를 해보면 u1 제곱, u2 제곱, u3 제곱 쭈루룩 갈 거고 un 제곱까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서로 같이 이제 붙겠죠. u1, u2, u1, u3 이런 식으로 쭉 또 전개가 될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요 부분은 이제 코베리언스라고 해서 공분상과 관련된 식인데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UI의 성질에 대해서 IID다. independently 서로 독립이다. UI가 서로 독립이고, 이제 독립이라는 말이 여기 independently, identically 이렇게 distributed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제가 저번에 설명할 때 자기 상관이 0이다 라는 말을 했고, 그 말은 코베리언스 값이 U1, U2 간에 서로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이게 공분산이 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또는 코릴레이션 값이 0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식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게 여기가 이제 서로 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0으로 사라집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증명은 나중에 또 기회 될 때 좀 자세하게 할 텐데 결국엔 이게 0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는 게 이제 n제곱분의 1 expectation u1제곱, u2제곱, u3제곱 쭉 가서 un제곱만 남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만 조금 좀 봐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베리어스 UI에 대해서 좀 특징이 있어요. 베리어스 UI는 요거 이제 증명 서식 그대로 간다면 베리어스 UI는 이 UI 빼기 UI의 expectation 값의 전체 제곱이겠죠. 자, 그런데 U 같은 경우는 아까 expectation 값이 몇이라 했었죠? 0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서 이제 베리어스 UI는 expectation UI의 전체 제곱과도 같아요. 이렇게 같아요. 이해되시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expectation u1제곱, u2제곱, un제곱 쭉 간다는 건 다 시그마 u제곱 바뀝니다. 시그마 u제곱이 몇 번 더해지는 거예요? n번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n 시그마 u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소거가 되면서 n분의 시그마 u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베타1 햇의 베리언스 값이 n분의 시그마 u제곱이라는 걸 수식으로 증명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또 이해되셨을 거예요. 한 가지 또 이제 다른 방식으로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베리언스라는 게 아까 정의를 통해서 아까 이게 풀었다라면 이건 그냥 베리언스의 기본 성질을 통해서 푸는 건데 이제 베리언스 베타1 햇을 이제 또는 b1 값을 구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y 바라고 했었었고 자 이렇게 되면은 베리언스 이제 y 바가 아까 전에 베타1 플러스 u 바라는 것도 알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 베리언스의 분산의 기본 성질이 있어요. 분산은 첫 번째로 이렇게 x라는 확률 변수와 b라는 이제 그 상수가 있었을 때 상수가 이렇게 있으면 상수가 더해지면은 그냥 사라집니다. 동시에 베리언스는 ax가 돼 있으면 a가 제곱으로 빠지면서 이제 됩니다. 이 정도는 이제 아마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 모형이나 이런 거 풀 때 많이 봤기 때문에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이제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좀 봐보세요. 유바라는 확률 변수랑 여기 이제 베타1이라는 상수가 있었잖아요. 베타1 사라지겠죠. 그래서 베리언스 유바가 되겠죠. 유바는 n분의 시그마 ui 제곱이 ui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베리언스면 이제 n분의 1이 제곱화돼서 날아가고 시그마 ui가 붙겠죠. 자, 또 이렇게 되면 베리언스 ui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 u1, u2, u3를 이제 시그마를 다 하는 거니까 베리언스 u1, 베리언스 u2, 베리언스 u3 이런 식으로 다 분리가 될 것이고 한마디로 베리언스 ui라는 게 시그마 ui 제곱이랑 같으니까 시그마 ui 제곱이 n번 더해지는 거랑 똑같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되 이런 것들은 뭐 저는 그냥 말로 쭉 설명을 하고 있지만 언제든 풀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2번 문제 연구자가 이 B1 값을 이제 식 1.2로 했을 때 이게 편의가 발생했는지 또는 편의가 있었다면 이제 편의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봐볼게요. 잠시만요. 2번에서 제가 지금 약간 문제를 오해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뭐 즉석해서 저는 뭐 빠꾸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식 1.2에서 B1을 추정할 때 이게 이제 그 바이어스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식 1.2가 뭐였는지 봐볼게요. 자, 요거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추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추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얘 값에 이제 지금 베타2 값을 지금 추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이미 많이 연습을 하셨으면 당연히 뭐 그냥 가볍게 요거 값은 그냥 x-x 바의 제곱의 시그마 값에 뭐 그거 분의 뭐 xi-x바 yi-y바 이거를 곱한 값이다 이런 식으로 식을 외우고 있겠지만 제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증명을 해줘야 되나 막 이러면서 고민했는데 제가 이제 결국에 우리가 외우면 되는 건 요건데 가끔 이제 이걸 증명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기출문제에서 아주 간혹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걸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늘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건 따로 영상을 찍는다고 치고 그냥 이제 외우기 전에 그냥 또 취지를 한번 이해해 봅시다. 우리가 A번에서 문제를 풀 때 OLS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렇게 풀었었어요. 이 여러 가지 점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점들 속에서 하나의 직선을 내가 임의로 긋고 여기서부터 각각의 이 잔차값이 가장 작은 잔차값의 제곱값의 합이 가장 작은 이 직선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했었죠. 동일하게 얘 또한 식이 지금 이제 전체 진짜 회기식이 요거라고 치면은 아까랑 다르게 이제 실제로 이제 변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잔차라는 게 잔차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베타1과 베타2를 찾는 거라는 거예요. OLS를 통한 추정량이라는 걸 구한다는 게. 자, 잔차라는 걸 이제 입실론 EI에서 실제로 이제 도출된 이제 값을 통해서 추정한 잔차 EI는 실제 값. 예를 들어 뭐 올해 GDP 실제 YI가 있을 거고
올해 GDP에 대해서 내가 추정한 값, 내 식으로 내가 만들어낸 식으로 추정한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개를 뺀 게 잔차값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추정하고자 하는 회기식이 이제 yi 해시라고 했을 때 yi-yi 해시 이 부분이 베타1 플러스 베타2의 xi니까 이렇게 대입을 하면 요거가 될 거고, 이 잔차 제곱합을 최소화하려고 한다는 건 요 식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의 베타1 값과 베타2 값을 하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요 식을 베타1으로 미분했을 때는 0, 요 식을 또 베타2로 미분했을 때는 0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연립방정식으로 열심히 해보시면 요 식이 나오십니다. 베타2 값이요. 다만 이거를 증명을 다 해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늘어질 것 같아서 제 생각엔 이거는 따로 영상을 찍을게요. 그냥 한번 그냥 가볍게 보시는 마음으로. 이미 다 아실 거라 생각은 드는데 완전 초보이신 분들은 이것도 왜 그런지 잘 모를 테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베타2 값을 구한다고 치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고 있으면 그래 이제 식을 아까 전에 이런 식으로 x가 y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제 1.2식에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베타 b2 값에 대한 추정 값은 이런 식으로 식 외운 그대로 여기 식 외운 그대로 넣어버리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게 뭐였냐면 1.2식으로 추정을 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1.1식이 진실한 회귀값이었어요. 즉 1.1식이 뭐였냐면 요거였어요. yi는 베타1 플러스 ui가 진짜 회귀식이었단 말이에요. 연구자가 혼자 o에 대해서 x를 넣어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yi에 들어가야 되는 식은 이제 연구자가 오해한 식이 아니라 원회귀식은 요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뀌겠죠. 이제 베타1이 쫙쫙 빠지겠네요. 이렇게 딱 정리가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되시면 이게 이제 불편 추정량인지를 한번 검사를 해보라는 거잖아요. 자, expectation b2를 또 해야겠죠. 불편 추정량이. 자, 이게 뭐가 나오면 될까요? 이게 바로 베타2로 수식상 정리가 되면 끝나는 겁니다. 베타2로. 여기서 제 베타2로 자, 여기 봐볼게요. 일단은 여기서 베타2로 나오면 안 되겠죠. 왜냐면 원회귀식이 요식이기 때문에 베타2 값이 몇으로 나와야 불편 추정량이 될까요? 베타2 값이 는 0으로 나와야. 베타2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봐보면 베타1 플러스 베타2 x 이렇게 추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는 0이 나와야 원회귀식을 만족시키는, 이렇게 0이 나와서 얘를 다 지워버려야 원회귀식을 만족시키는 애가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편 추정하게 되면 이 expectation b2 값이 0이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왔을 때 설명하면서 이제 점점 지쳐가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수식을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자, 나 바로 이해가 됐다 하면 이제 최고고, 이제 이 부분은 상수예요, 상수. 이게 이제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저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할 때 이게 왜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지? 익스펙테이션에서는 상수만 튀어나온다고 했었는데 이게 상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본을 1, 2, 3 뽑았어요. x1, x2, x3가 1, 2, 3이에요. 그러면 ui에 붙은 얘 값은 1, 2, 3의 평균값은 2겠죠. 1 빼기 2, 2 빼기 2, 3 빼기 2, 그 x1, x2, x3에 따라 다 바뀌어요, 계속. 그쵸? 근데 여기는 1 빼기 2의 제곱, 2 빼기 2의 제곱, 3 빼기 2의 제곱을 다 더한 값이니까 한마디로 하나의 숫자로 그냥 나와요. 얘는 곱해져 있는 숫자가, 얘는 숫자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고, 얘는 ui에 붙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u1 같은 경우 u1 빼기 u바 곱하기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그리고 얘는 u2 빼기 u바 곱하기 2 빼기 2니까 0이겠죠. 이런 식으로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앞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만 상수여서 이렇게 항상 빠져나오고, 우리 이제 요거에 대해서만 구하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시는데, 자, x 또 이제 중요한 게 expectation 값은 얘가 볼 때는 확률 변수는 뭐밖에 없어요. 요밖에 없죠. 요거 ui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expectation은 이 시그마 xi-x 바 부분은 하나의 일종의 이제 확률 변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가고, expectation이 여기 붙으면 요 값이 0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expectation 유값이 0이기 때문에 이게 0이 됐기 때문에 한마디로 불편 추정량이 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되시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문제를 시작할 때 딱 그런 말을 하나 했을 거예요. 불필요한 변수를 추가했을 때는 효율성의 문제가 생기고, 다만 편의 문제, 불편 추정량이 아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겠죠. 이 문제는 제가 옛날에 기억하기로 2017년도 산업은행 문제에서도 이런 편의 발생 여부에 대해서 불필요한 변수를 추가했을 때, 그 다음에 변수를 누락했을 때 편의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라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좀 계량을 다들 좀 버리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많이도 못 푸셨던 걸로 기억해요. 이런 문제를 푸시면서 좀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점점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게 느껴져요. 이제 전문 수업 준비생이 아니라 이제 저도 이제 취미로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점점 순간순간 버벅거리고 이런 게 있는데,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업로드 주기는 제 마음대로입니다. 점점 느려지고 있는데 그래도 언젠가 이것들 최근 2011년도, 12년도 문제 것까지 다 풀어보고 계량경제학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도 올리면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